자, 우리 293쪽 대표 18번부터 좀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 이제 대표 문제에서는 이제 뭘 이제 좀 우리가 시키고 있냐면, 우리가 두 항의 합이 810과 30이 되는 이제 등비수열에 대해서 이제 문제에 이제 조건이 나오고 있죠. 이제 두 항의 합이 이제 얼마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등차수열 같으면 이렇게 항들의 합을 알려주면 평균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일들도 좀 제법 했을 텐데, 우리가 여기서는 등비수열이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되지는 않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애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제 첫 항과 공비를 이용해서 우리 풀이 과정을 좀 이 식을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항들의 합을 이제 그렇게 나타내줘야 얘네들을 연립해서 이제 첫 항도 구하고 이제 공비도 이제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자, 우리가 이제 여기는 항들의 제 차이가 이제 공비 두 개씩이라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식을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자, 여기서 A 2항에다가 이제 공비를 두 번 곱해주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2항 곱하기 R제곱 곱하기 A 2항 810. 자, 그리고 이제 여기도 5항에다가 R제곱 두 번 곱해서 이제 실항이 나오는 거니까 여기가 30 이렇게 했을 때, 자, 여기서 이제 각각의 두 식을 2항에 대해서 5항에 대해서 이제 묶어보려고요, 선생님은. 자, 그럼 이제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여기대로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둘 다 1 플러스 R 제곱이 여기서 잘못 썼죠? 이제 R 제곱이 이렇게 각각 두 식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기억에 해당이 되는 식과 니은에 해당이 되는 식의 비율을 이용해서 이 식을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그래, 니은 나누기 기억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니은 나누기 기억하시면, 자, 여기 1 플러스 R 제곱, 1 플러스 R 제곱이 분자 부분에 동시에 들어있으니 이 모양이 좌변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 기억분의 니은하면은 A2분의 A5는, 즉 2항분의 5항은 이제 810분의 30이 될 겁니다. 자, 그럼 810분의 30이 되니까, 자, 요거 약분하시면은 이게 뭐가 되냐? 27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3항은 27분의 1, 선생님 잘못 썼네요. 자, 여기서 이제 2항과 5항의 비율은 이제 공비 3번 곱한 것만큼의 비율이 차이가 나니까 R세제곱이 27분의 1이다라고 놓고요. R이 3분의 1과 같다라고 등식을 이제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R이 3분의 1과 같다라고 저렇게 이제 공비를 구해줄 수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요 3분의 1을 이런 애들에다가 넣어주시면 이제 2항이나 5항 같은 걸 구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꼭 첫 항과 이제 공비에 대한 등식으로 고치지 않더라도 문제 풀이가 이제 가능해지는 형태인데, 자, 아무튼 여기다 3분의 1 집어넣어서 이제 2항을 끝까지 계산해 주시면 3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3분의 1의 제곱이니까 9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9분의 10 곱하기 A 2항이 810과 같다. 이걸로 이제 2항을 구해주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10분의 9를 양변에 곱해서 이제 계산이 되겠죠. 729가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여기에다가 3분의 1을 여러 번 곱해서 10항이 무엇인지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수를 다뤄주면 이제 되는 문제들이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는 이런 문제들은 이제 비율의 차이를 이용해서 이제 구해주면 되고, 아마 18-2번이 거의 이것과 같은 구조로 풀어질 거니까, 이제 이걸 이용해서 이제 공비를 구하고, 이제 1항, 2항 이제 여기 있는 항들이 각각 얼마인지도 이제 같이 이제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여기는 이제 293쪽에 있는 문제들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요. 18-1번도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이제 18-1번 같은 경우는 이제 1항에서 4항을 뺀 게 18이고, 자, 그러면 이제 1항, 2항, 3항이 합쳐서 6이다 라고 이제 그랬으니까, 자, 이제 얘네들을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그럼 이래 1항은 18항에다가 4항을 더한 것이라고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 1항 대신에 그걸 한번 넣어볼게요. 자, 1, 2, 3항 더한 건 6이고, 그럼 내가 2항, 3항, 4항을 더한 게 얼마인지, 여기 있는 이 1항 대신에 4항 플러스 18을 이제 여기는 1항 자리에 대입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제 1항 대신에 4항 플러스 18을 대입하면은
2항, 3항, 4항에 18까지 더한 게 6이니까 자, 그럼 거꾸로 이제 18을 2항 해주면은 2항, 3항, 4항의 합이 자,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12가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도 똑같아요. 자, 여기서 똑같이 여기를 기억, 여기를 니은이라고 하시면은 자, 우리가 1항을 기준으로 해서 공비가 한 번, 두 번 곱해져 있는 거, 여기는 2항 기준으로 해서 공비가 한 번, 두 번 곱해져 있는 거거든요. 자, 모양을 반드시 이렇게 맞추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여기다가 이제 여기는 공비 한 번, 공비 두 번 곱해져 있는 거니까 1항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인수분해 해보시면은 기억 같은 식은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1항에 비해서 공비가 한 번 곱해진 거, 공비 두 번 곱해진 거니까 1항으로 이제 인수분해를 하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니은 같은 것도 그렇게 하려고요. 자, 2항을 기준으로 해서 공비를 한 번 곱한 거, 이제 2항 기준에서 인수분해하면 공비를 한 번 곱한 거, 공비를 두 번 곱한 게 타례로 더해져 있으니까 2항으로 인수분해하면 이런 모양으로 묶일 거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똑같이 여기서처럼 기억분의 니은 하시면은 여기 공통인수가 각각 날아가면서 여기서 이제 1항분의 2항은 무엇인지 나오죠. 6분의 마이너스 10이니까 공비가 바로 얼마인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18-2번도 자, 이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푸셔서 풀어오세요. 18-2번은 물어보셔도 질문 안 받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294쪽 봅시다. 이제 표 19번에서는 이제 지금 보면 2항과 5항이 각각 얼마라고 나와 있는 등비수열에서 이제 어떤 수보다 0.001보다 작게 되는 항이 몇 항부터인지 구해봐라 라고 시키고 있죠. 자, 그럼 이제 2항이 3분의 1이고 5항이 81분의 2니까 자, 이렇게 5항분의 2항을 해서 공비의 세제곱을 구하시면 돼요. 자, 그럼 공비의 세제곱은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여기가 3분의 1이고 여기가 81분의 1인데 물론 이거 번분수로 풀어도 되고요. 여기가 3의 마이너스 1제곱, 3의 마이너스 4제곱이니까 지수의 차를 이용해서 계산하셔도 돼요. 자, 어쨌든 여기 분자분모에다 81을 곱해주시면은 여기 R 세제곱은 27분의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분자분모에 81을 곱해서 이제 번분수 풀어주시면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공비는 이제 3분의 1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는 공비가 이제 실수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공비가 3분의 1이고,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1항이 그러면 이제 얼마인지도 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2항에다가 이제 해줘도 되죠. 어쨌든 1항을 구할게요. 그러면 이제 공비가 3분의 1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1항은 이제 1이어야지 되는 거겠죠. 그래야 이제 공비 3분의 1 한번 곱해서 2항이 3분의 1이 나올 거니까. 자, 그럼 첫 항 1이고 공비가 3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이제 3분의 1에 n-1제곱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자, 요 놈이 자, 여기 0.0001보다 작게, 즉 만분의 1보다 작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식을 너무 어렵게 막 로그 이용해서 뭐 푼다거나 그럴 거 없고요. 네,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그냥 n-1제곱 하면 여기는 분자는 계속 1이고 분모만 겁나 커져서 3의 n-1제곱으로 분모가 계산이 될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분수의 크기가 만분의 1보다 작아지려면 여기 있는 3의 거듭제곱이 만보다 커지는 경우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3의 거듭제곱을 여러 번 해보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3의 n-1제곱이 많이 되게 하는 3의 거듭제곱의 지수를 찾으시면은 이제 되는 걸로요. 한 6제곱 하면은 3의 5제곱 하면은 243인 거 이제 외우시고 계시면은 거기다 3 곱하고 3 한 번만 더 곱하면은 만보다 넘는 거 이제 얼마인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을 여러 번 곱해가면서 이게 n에 들어갈 수 있는 최초의 자연수를 찾아주세요. 자, 이거는 노가다 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좀 3의 한 6제곱 정도까지 외우고 계시면 좀 편하게 문제 풀 수 있는데 뭐 그런 건 본인들 이제 알아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이런 식으로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만들어서 몇보다 크다 작다 부등식을 만들면 되는 문제라서 뭐 문제 별거 없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문제도 별거 없으니까 이제 19-3번 정도만 좀씩 보여드릴게요. 19-3번도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
자, 여기서 이제 19-3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초탕이 1이고 공비가 3분의 1이 등비설에서 이웃하는 두 항의 차이가 1500분의 1보다 작게 되는. 자, 그러면 이웃하는 두 항의 차이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자, n항이 이제 an-1제곱이면 n-1항은 이렇게 되잖아요. 자, 얘네들의 차이를 이제 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자, AR에 n-2제곱이 이렇게 이제 공동인수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에 공비를 한 번 더 곱한 게 여기에다 공비를 한 번 더 곱한 게 이 식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웃항의 두 항의 차이가 나타내지게 되죠. 보통은. 자, 그래서 여기는 A 자리에 1, 공비에다가 3분의 1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웃하는 두 항의 차이를 나타내는 식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웃하는 두 항의 차이가 이게 이렇게 이상한 거고, 여기 A에 1 대입하고, 공비인 R 자리에 3분의 1 대입해서 이렇게 식 만드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음수가 나오는 게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면은, 이제 실제로 이제 이웃하는 차이니까 이제 절대값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음수가 나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공비가 이렇게 1보다 작으면 이렇게 음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에 절대값까지 씌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절대값 씌우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서 또는 이제 식 전체의 절대값을 뭐 씌워도 상관은 없겠죠. 여기서 공비가 양수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했던 거고요. 자, 그러면 어쨌든 그냥 이제 여기서 이놈의 차이가 1500분의 1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이제 등식을 만들어서 저기 식을 간단하게 이제 또 여기 있는 이런 모양처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3의 n-2제곱분의 1 한 다음에 여기에 곱이 해당이 되는 거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절대값이 3분의 2죠? 그러니까 3분의 2니까 절대값 치했으니까 양변에 2분의 3 곱해서 이제 침 풀어주더라도 이제 전혀 이제 부동 방향 바뀌지 않으니까 절대값을 이제 구해서 양변에 곱한 거기 때문에 부동 방향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렇게 해서 또 대표 문제처럼 풀면 되죠. 자, 이렇게 이제 좀 풀어보실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좀 또 이제 등차 수처럼 이제 두 수 사이에 몇 개의 수를 넣는 문제가 또 나오거든요. 이제 그것 좀 볼게요. 그래서 이제 대표 20번 보면은 각 항이 실수인 등비수열이 이렇게 있는데, 양 끝에 이제 3과 3천이 있고요. 이제 가운데 4개의 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6개의 항이 등비수열이 이룬대요. 자, 그럼 등차 수열이랑 다루는 방식은 똑같아요. 항이 몇 개 있냐, 총 몇 개 있냐가 좀 중요하고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3천이었죠? 6개가 존재하니까 여기가 그러면 1항인 거고 여기가 6항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새로 만들어진 수열의 이름을 만약에 B 이렇게 붙이면은 여기가 B1, 여기가 이제 B6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이 등비수열이니까 내가 양 끝에 것만, 자, B1과 B6의 비율을 구하게 되면 공비 5제곱과 같은 거고, 자, 순서수의 차이를 바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네들이 실제로 3천을 3으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여기는 R 5제곱이 1000이라는 것까지만 11제곱이죠. 1000이라는 것까지만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얘네들 11세제곱 바꾸시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수법칙에 이용하면은 양변을 5분의 1제곱하면은 공비가 10의 5분의 3제곱이다라고 이제 쓸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3항은 3에다가 이런 공비를 세제곱해서 곱한 거니까 그런 식으로 찾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순서수의 차이를 이용해서 공비를 저렇게 이제 구하는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뭐 웬간한 문제는 여기서 다 풀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대표 21로 바로 넘어가려고요. 자, 등비수열의 활용 문제. 자, 그러면 이제 사실 등차 수열의 활용보다는 등비수열의 활용이 이제 조금 더 이제 문제 풀기가 좀 간단한 편입니다. 이제 등차 수열은 우리 이제 항들의 차이를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은 이제 보통 평균을 이용하는 합의 활용 같은 경우 평균을 이용하는 이제 형태, 그리고 이제 차이 활용 같은 경우는 문장제 문제나 이런 걸 읽으면서 얘네들이 어떻게 늘어나는구나 그런 차이를 구하게 되고, 이제 등비수열은 말 그대로 비율을 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떤 비율로 이제 얘네들이 변하냐, 또는 이제 도형 같은 경우는 제 21-1번 같이 도형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도형들의 닮음비를 조금 구하게 되는 형태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나중에 뒤에 보면 등비수열의 합의 활용에서도 좀 구하게 되는데, 사실 여기는 대표 21하고 대표 23은 이제 같은 형태들의 문제니까 같이 묶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대표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시정수가 10리터씩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그러니까 시정수가 마치 소금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금물이 있는데, 소금물 절반을 버리고, 소금물, 순수한 물, 이제 절반을 채우는 일을 반복하는 게 A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식염수라는 말이 좀 어려우면, 이게 소금물이라고 생각하시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금물의 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A라는 애들이 자, 10m가 있는데, 자, 여기 소금이 얼마나 녹았는지, 즉, 이제 식염수의 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즉, 소금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식염수라는 말을 그냥 소금물로 바꾸시고요. 여기 안에 있는 농도가 소금의 농도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몇 퍼센트 있는지 모르죠. A% 있다고 쳐봐요. 그럼 여기서 내가 절반을 버려요. 자, 이렇게 절반을 버리더라도 같은 농도의 물이 그냥 줄어든 거니까 이게 절반 줄어들더라도 똑같이 농도는 A%였을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순수한 물을 5리터씩 추가를 해주게 되면은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소금 물의 양은 그대로인데 우리가 이제 소금의 양은 여기서 절반이 줄었겠죠. 10에서 5리터를 날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10 곱하기 100분의 A, 즉 10 곱하기 100분의 A는 얼마? 10분의 A인가? 이제 10분의 A고 여기에서 5 곱하기 100분의 A, 즉 20분의 A를 날린 거거든요. 자, 그럼 정확하게 20분의 1A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10분의 1A의 절반이 남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소금물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양을 날리고 그만큼은 다시 채워졌으니까 무게는 그대로인데 안에 있던 소금의 양 절반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치고 나면 농도가 반드시 2분의 A%가 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0분의 요놈해서 계산해봐도 알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물의 절반을 날려버리고, 자, 무게는 순수한 물 절반을 다시 채워줬으니까 무게는 그대로인데 안에 들어있던 소금의 양은 절반이 날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A에서 이렇게 농도가 2분의 A로 변하는 거고, 자, B가 이제 하는 일을 그대로 따라하게 되면 얘는 10리터 중에 7.5를 버리고 7.5를 채워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여기는 B의 농도가 B%였다고 치면 처음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시행을 한번 겪으면은 우리가 10에서 이제 7.5는 4분의 3에 해당이 되죠. 즉 자기 소금물을 4분의 3을 버리게 되면 소금의 양도 4분의 3만큼 줄어듭니다. 4분의 1이 남는 거죠. 그리고 물이 그대로 같은 양인 만큼 채워지니까 농도는 4분의 1로 줄어들게 돼 있어요. 무게는 이제 똑같은데 소금의 양만 4분의 1로 줄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한 번 시행을 거치고 나면 얘는 4분의 1B%가 됩니다. 여기도 조금 이제 2분의 1A%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여기 있는 자, 여기는 같은 농도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그냥 A%라고 해야겠네요. 자, A, B가 처음에 같은 농도가 했으니까 이렇게 놓아줄 수 있고, 그럼 이제 A는 자, 이런 일을 반복하게 되면 10 중에서 5를 버리고 물 5를 채워주면은 농도가 절반씩 줄어드는 거고, 자, B는 이제 4분의 3만큼을 버리고 4분의 3만큼에 해당하는 물을 채워주는 거니까 농도가 4분의 1의 비율로 변화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이 농도가 서로 같아질 때를 찾아보세요 라고 했을 때 이제 P 대 Q의 비율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자, 이거 한 번 할 때보다 2분의 1씩 줄어든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A를 P번 하게 되면 이 A가 하는 일을 P번 따라하게 되면 2분의 1의 이제 P제곱으로 우리가 농도가 이제 변하게 될 겁니다. 2분의 1 P제곱 A가 되겠죠. B를 Q번 하게 되면 자, 4분의 1 Q제곱이 되고 이제 여기 A 곱한 형태가 농도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얘네들이 서로 같아질 때라고 문제에서 그랬으니까 어차피 처음 농도가 변한 거 아니기 때문에 이 비율이 서로 같아지면 되거든요. 2분의 1 P제곱과 4분의 1의 P제곱, Q제곱이 같아질 때 P와 Q의 관계가 어떤지 이 식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2의 마이너스 P제곱과 2의 마이너스 2제곱에 Q제곱이니까 2의 마이너스 2Q제곱.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P하고 2Q가 같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P 대 Q의 비율이 이제 몇 대 몇이 되는지를 이제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저것까지 이제 구해내라고 하는 게 여기는 그 활용 문제의 문장제 문제고요. 뭐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찾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은 사실 농도 문제라서 되게 특이한 경우고, 이제 오히려 이런 식으로 일정 비율로 변해가는 문제들의 대표적인 것들은 오히려 유제 21-2번이나 21-3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거기 밑에 있는 유제 21-1번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까 처음 제일 밑에 있는 이제 부피를 이제 이용해서 이제 좀 8단을 만든 거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1단의 부피를 이용해서 PQ에 대한 식을 구하시면은 이제 8단의 부피를 PQ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2단과 4단의 부피를 B를 이용해서 공비를만 나타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21-3번 볼게요. 자, 이제 21-3번 보면, 21-2번으로 한다 그랬지. 자, 21-2번은 우리가 10년 후에 A 인구가 36만 명, 20년 후에 81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 매년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비율을 이제 X%라고 합시다. 우리가 문제에서 말하는 일정 비율을 X% 또는 R%라고 놔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은 A 인구는 일정 비율로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A 곱하기 자, 여기가 이제 처음 인구예요. 처음 인구 곱하기 1 더하기 자, 100 더하기 R 해서 요놈이 N제곱 되면은 이제 몇 년 동안 증가한 이제 A의 인구가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식을 만들어 놓고 자, 10년 후에는 36만 명. 그러니까 N이 10이면은 자, 여기는 이 동그라미를 치환해서 큰 I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려도 됩니다. N이 10이면, 자, A 곱하기 1분의 100분의 100 더하기 R에 10제곱이 된 거죠. 이게 36만 명, 만 명 단위는 생략하고 이렇게 씁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N이 20이면 A에다가 100분의 100 더하기 R은 20제곱해서 이제 81만 명. 자, 이렇게 되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뭐 할 수 있냐면요. 이제, 또, 아까 이제 대표 18번이었나요? 그런 거 풀었을 때처럼 니은 나누기 기억을 해서 여기는 아래 값이 얼마인지 예측하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는 이제 니은, 기억분의 니은을 하게 되면은, 자, 여기서 이제 20제곱에서 10제곱 빼는 거니까, 자, 여기서 이제 100분의 100 더하기 아래 해당하는 시계값이 얼마인지 예상 가능해요. 이렇게 20제곱 20제곱 10제곱 나눴으니까 10제곱인 거고 이거를 36분의 81로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시면은 자 지금 여기서 이게 얼마냐? 4분의 9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 4분의 9가 되는 거 맞나? 9, 4, 36 맞죠? 자 그럼 4분의 9가 되니까 자 그럼 이런 비율에 10제곱을 하면은 4분의 9니까 여기에 이제 5제곱이 얼마인지 구하면은 이제 여기 15년일 때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n이 15일 때 값을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n이 15일 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n이 15일 때 우리가 여기서 원래는 100분의 100 더하기 아래 15제곱이 얼마인지만 알면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무엇인지 궁금한 건데, 자, 여기서 이 15제곱을 이렇게 쪼개요. 자, 15제곱은 100분의 100 더하기 아래다가 10제곱을 한 거에 여기에 5제곱을 또 곱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10제곱까지 곱한 게 36이었고, 여기 5제곱 곱한 게 무엇인지는 이걸로 구하면 됩니다. 10제곱이 4분의 9니까 5제곱은 여기 이제 2분의 1제곱 하는 거죠. 각각 제곱근 씌우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36에다가 여기 얼마인지만, 자, 요거를 보면서 본인들이 직접 구해보시면 36 곱하기 요거 네모 박스 친 거를 곱해서 문제풀이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21-2번은 저렇게 이제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활용 문제들이 이제 좀 넘어가면은 이제 도형에서 이제 닮은 문제로도 좀 나오게 되니까 아예 299쪽으로 먼저 넘어갔다가 이제 앞에서부터 다시 돌아올게요. 이제 다 지울게요. 자, 대표 24번 보면은 이제 여기서 그 넓이가 이제 15인 직각삼각형의 이제 셋꼭지점에서 빗변 BC에 내린 비율을 이제 빗변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이제 D라고 하자. 그러니까 요거 그냥 이제 직각을 쪼개는 수선이 그려져 있는 그림인 거죠.
자, 이렇게 넓이가 15가 되는 이제 직각삼각형이 있고, 우리가 여기 있는 BD, AD, DC의 길이가 차례대로 등비수열을 이룹니다. 라고 이제 그랬고요. 여기서 공비를 구해보세요. BD와 DC약은 10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자, 요거는 그냥 여기 길이를 이제 A 이렇게 정하면 여기가 등비수열 이루니까 뭐 이렇게 놓을 수가 있지. 자, 이런 식으로 놓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놓은 다음에 우리가 넓이가 15인 삼각형 ABC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의 곱에다 여기까지 곱하시고 2분의 1 하면은 삼각형 넓이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A 더하기 AR에 제곱 곱하기 AR하고 2분의 1까지 곱한 게 넓이 15. 자, 그런데 문제에서 BD 더하기 DC의 길이가 10이라는 얘기는 BC의 길이가 10인 걸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 몇 가지 길이 10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AR의 정체를 알 수 있죠. 자, 여기가 10이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서 AR의 정체는 아마 이제 좀 3이 나와야 되는 걸로. 그래야지 문제가 좀 풀어지겠죠. 그럼 AR이 3이니까 이제 이거 이용해서 이제 문제풀이 마무리하게 되면은 자, 여기 둘의 합이 이제 실제로 이제 A 더하기 AR의 제곱이 지금 10인데 AR이 이제 3이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서 A로 제곱인데 세제곱 썼어. 자, A로 이제 묶었으면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요거 식과 요 식을 이제 연립을 해서 이제 문제를 다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했는데 여기서 이제 A의 아래 곱이 이제 3인 거 이용하시면은 굳이 이렇게 묶지 않아도 이렇게 되겠다. 자, 여기 AR에다가 R 한번 곱한 거니까 여기가 3R 이렇게 써도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A 자리에는 뭐냐, 요거를 이제 A 자리에 R분의 3을 넣으면 되겠다. 그러면 이제 R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3R 제곱, 여기서 마이너스 10R, 자, 욕한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R을 곱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방정식 만드시면은 이제 R의 값을 두 가지를 아마 구할 수 있을 텐데, 문제 조건상 여기는 BD의 길이보다 DC가 더 길어야 되니까, 여기서 R은 무조건 1보다 커야 합니다. 자, 그래야 이제 문제 조건상 BD의 길이보다 DC가 더 클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나와 있는 것들 보고 계산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문제가 24-1번 한번 바로 이어서 볼게요. 근데 전형적인 닮은비 문제인 건데, 자, 이제 24-1번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가장 작은 원과 가장 큰 원의 넓이가 나와 있고, 여기 있는 가운데 원의 넓이를 구해봐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제 원 3개 좀 그리고 얘기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원 3개가 이제 공통으로 이제 이렇게 각각 외접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지금 공통으로 접하고 있는 선분을 괜히 그어준 게 아닙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작은 원의 넓이하고 가장 큰 원의 넓이가 문제에 나와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항상 이렇게 외접하는 원들은 중심끼리 다 한 직선으로 연결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한 선분을 연결했고요. 여기서 적점까지 반지름 이렇게 그어서 문제 조건을 좀 나타낼게요. 반지름 3개 그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반지름이 각각 루트 2와 루트 5가 되긴 하겠죠. 뭐 길이를 굳이 구하진 않아도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뭐를 좀 하고 싶은 거냐면, 자, 여기서 이렇게 여기 작은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반대편 반지름까지 그 작은 중간원의 중심에서부터 여기 있는 큰 원의 반지름까지 이렇게 수선을 그어서 여기서 이제 직각삼각형을 만들려고 해요. 여기 직각삼각형 2개 만드시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세 반지름은 다 같은 직선의 수선이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가게 크기들이 같아서 이제 여기 빗근지 삼각형끼리는 서로 닮음이에요. 자, 그럼 이제 서로 닮음이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뭘 확인하시면 되냐면 서로 닮음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자, 얘네들의 이제 비율이 반지름과 반지름과 반지름의 비율이 이제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자, 얘네들이 서로 이제 닮음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루트 2 더하기
r과 여기 r 더하기 루트 5의 비율만 좀 확인을 해봅시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요놈의 비율.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순서의 길이는 이제 원래는 이제 피타로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r-2에 여기는 r-루트 5. 자, 이렇게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삼각형이 닮이기 때문에, 여기 빗변과 짧은 면, 빗변과 짧은 변의 비율이 서로 똑같아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 루트 5 마이너스 5r이라고 해있네요. 좀 잘못 썼네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비율을 나타내 보면은, 자, 루트 2 플러스 r분의, r 플러스 루트 2라고 쓸게요. r 플러스 루트 2분의 r 마이너스 루트 2가, 자, r 플러스 루트 5분의 루트 5 마이너스 r과 서로 이제 같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방정식을 풀어서 이제 r의 값을 구하시면 가운데 원의 넓이를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식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x자로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뭐 유리화나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놓으시고요. 이제 여기를 다 전개를 해줘요. r제곱, 여기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2r. 여기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90이죠. r제곱, 여기 마이너스 r제곱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루트 5r, 루트 2r, 루트 마이너스 루트 2r. 이렇게 하게 되고요. 여기 있는 얘네들 루트끼리 합치면 루트 10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같은 거 날릴 수 있고요. 자, 그러면 r제곱을 이항하면 2r제곱, 여기는 2루트 10이죠. 자, 이렇게 하시면 자연스럽게 r제곱이 루트 10이라서, 자, 여기서 이제 작은 원의 넓이가 바로 구해지는 거죠. 네, 계산까지 해드렸어요. 자, 대표 22번은 우리가 여기 문제 별거 없죠? 우리가 이제 세수가 등비수를 이루면 보통 우리가 세수에서 이제 가운데는 이제 제곱하면 양 끝에 곱과 같다라고 우리가 이제 배운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등비수를 이룬다, 즉 A와 16의 비율이 16과 B의 비율과 똑같아야 등비수를 이룬다고 할 수 있으니까 사실 이 식에서 정리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가운데 제곱은 양 끝에 곱과 같다. 자,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A, B가 양수니까 두 양수의 곱이 일정한 관계에서 우리가 두 양수의 합은 두 양수의 곱이 2 곱하기 16의 제곱의 제곱근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 산술기에 의해서 A 플러스 B의 최소값이 바로 이제 구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하라고 하는 건데, 아무튼, 우리 여기서는 이제 가운데의 제곱은 양 끝에 곱과 같다라고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수가 있으면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한 거였죠. 여기 나머지 정리 문제도 그래서 한 번 더 나오는데. 자, 그래서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는 애들이 이제 등비수열을 이루는 문제도 이제 그래서 이제 가끔 섞여서 나와요. 이제 22-1번을 보시면은. 자, 우리가 등차 수열이 이제 이루는 이제 세 항이 있고 얘네들을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라고 이제 그런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등차 수열은 우리가 여기는 사항이 얘네들이 이제 등차 수열이 이제 항들인데 사항이 2항과 9항의 한가운데 나니까 한가운데 두 배가 가운데 양 끝에 합과 같다는 식 같은 건 쓸 수 없습니다. 이 순서대로 이제 등비 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걔네들의 공비를 찾는 문제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사항의 제곱은 2항과 9항의 곱과 같다. 이렇게 이제 식이 이제 세워지면서 여기 있는 공비를 이제 찾는 문제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항분의 4항과 4항분의 9항의 비율이 같다는 걸 이용해서 이런 식을 꾸밀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냐면, 자, 이제 2항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9항과 여기는 4항이 이제 공차 문제 나와 있나요? 공차 문제 나와 있지는 않죠? 이렇게 4항과 9항이 2항을 기준해서 공차를 몇 번씩 더 더했냐라는 꼴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이제 A에 대한 A 2항에 대한 이제 2차 방정식으로 문제를 풀어서 이제 공차를 구하시면은 이제 2항과 4항의 비율을 이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놓고 이제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양변을 이제 좀 계산하게 되면, 뭐 이렇게 나오겠죠.
어차피 이항의 제곱은 양변에 똑같이 나올 거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차에 대한 여기서 이제 이항에 대한 1차 방정식으로 풀려요. 자, 그러면 이제 식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3d 곱하기 2항은 4d의 제곱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공차가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양변에 d를 하나씩 날려주면서 이제 양변을 3으로 나눠주게 되면 이제 2항은 3분의 4d와 같다라고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4항은 공차 1 두 번 더 더하는 거니까 3분의 4d 더하기 2들을 해서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2항과 4항 이렇게 구해놨으니 문제에서 원하는 공비는 우리가 여기 있는 n애들은 등차수의 수도수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n을 세 수로 뽑으면은 공비가 아닌 등비수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냥 바로 여기서 문제에서 말하는 공비 자체가 2항분의 4항이라서 자, 지금 계산 3분의 4d분의 3분의 10d로 계산을 해가지고요. 공비를 이제 바로 구하시면 됩니다. 계산 끝까지 하면은 여기까지 나와요. 뭐 이런 문제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등비수열의 이제 공비를 구하는 것까지 이제 찾는 방법을 저런 식을 사용해서 이제 찾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거꾸로 이제 이런 관계들이 성립하는 수열이면은 등비수열이라고 거꾸로 알아보고 푸는 게 이제 유제 22-3번이니까 요거는 이제 도대체 무엇을 이제 구하는 식인지 해석을 잘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이렇게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이 이제 같이 이제 쓰이는 이제 등차 수열을 이루는 조건인데 등비 수열도 이루는 조건이 나오는 그런 문제들을 좀 더 볼게요. 자, 그래서 거기 이제 대표 23번 좀 볼게요. 여기 다 지울게요. 자, 이제 대표 23번은 이제 A, B, C의 곱이 125인데 A, B, C가 서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자, 일단 문제 나와 있는 말 다 식으로 옮기시다. 자, 그럼 이제 가운데 B의 두 배는 A와 C의 합이랑 같고요. 그럼 B, C, A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자, 가운데에 해당하는 C의 제곱이 양 끝의 곱이 A, B와 같다. 자, 이렇게 이제 A, B, C에 대한 실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을 이루는 각각의 세수들인데 이제 순서가 좀 다른 걸 좀 주의하시고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쨌든 여기서 이제 세제곱이 120으로 하는 걸 이용하면은 기억과 디귿에서 이제 C의 값 정도는 이제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내가 A, B의 곱이 C의 제곱이니까 이제 기억에다가 A, B 대신 C 제곱 밀어 넣으면은 여기 C 세제곱이 125고요. 여기 있는 세수들은 다 실수라고 문제 나와 있으니까 세제곱에서 125 되는 실수 오직 하나밖에 없죠. 5 하나. 자, 이렇게 C의 값을 하나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여기다가 C에다가 5 밀어 넣으시면은 이제 C가 이렇게 바뀌겠죠. A, B의 곱은 25인데, 자, 여기서 이제 이 B는 A 더하기 5와 같다. 자, 그럼 이제 A와 B에 대한 연립방정식이 만들어지니까 여기서 이제 별 신경 쓰지 말고 여기 1차식을 변형을 해서 여기 있는 A는 2B-5예요. 자, 그럼 여기는 이 A 자리에 2B-5를 대입을 해서 B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풀이를 해서 B의 값도 구하고 A의 값도 이제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연립방정식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보통 풀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식의 연립방정식이 나오는 형태가 이제 유제 23-1번, 2번까지 조금 반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23-3번도 한번 볼게요. 이제 2차 방정식이 이제 좀 두근을 가지고도 이런 이제 문제들을 좀 만들게 되는데, 2차 방정식 두근을 가지고 이제, 여기는 2차 방정식 개수를 가지고 이제 만드는 문제죠. 여기는 이제 1번, 여기 F형은 -3인 거 보니까, 자, 이게 C의 값이 -3이라는 거죠. 바로 한 번에 알아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이 차례로 등차수열입니다. A, B, C 역수가 이제 등차수열을 이루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A, C, B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했는데, C의 정사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제 2번에서 B분의 1의 2배는, 자, 양 끝에 역수의 합과 같다. 근데 이제 C가 -3분의1이니까, 여기다 이제 -3분의 1 바로 쓸게요. 제 식 하나 나왔죠? 자, 그리고 A, C, B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 라고 했으니까 3번 조건에 의해서 양 1-3의 제곱은 이제 A, B의 곱과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식이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이용해서
A, B를 연립해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그 양변에다가 A, B의 곱을 그냥 곱할 거예요. 그럼 이제 양변에 이제 곱하기 A, B를 해서 식을 정리를 합시다. 자, 그럼 이제 곱하기 A, B 해주게 되면 실제로 이제 여기 3의, 세제곱, 뭐야. 자, 제곱이지. 자, A, B 곱이 9니까 양변에 9를 곱하는 거랑 마찬가지기는 한데, 한번 씩 풀어볼게요. 양변에 A, B 곱하면은 이제 2A는 B 마이너스 여기서 AB 곱하니까 9라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3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A분의 1과 B분의 2에 곱할 때는 AB를 곱한 거고 3분의 1을 곱할 때는 9분을 곱한 거니까 이렇게 식을 만드시다. 그러면 이제 아까랑 거의 비슷해졌죠. 자, AB 곱은 9인데 자, 이렇게 2A는 B 마이너스 3과 같으니까 이것도 연립해서 자, 이제 B는 2A 플러스 3이니 자, 요 놈을 이제 이 자리에 대입을 해서 A에 대한 2차 방정식 만드시고 계산을 하시면 이제 돼요. 자, 그래서 이제 A 값을 차례로 맞춰 놓으시면 되겠죠. 300쪽에서 보면 우리가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수가 이제 3차 방정식의 세근이 된다고 그랬죠. 이제 이런 것들도 사실 그림에서 다뤄보긴 했는데 자, 근데 3차 방정식이 이루는 세근이 이제 3차 방정식 세근이 이제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 자, 여기 세근은 이제 문제에서 설명이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세근은 AR의 제곱이라고 놓으시고요. 이제 근각계세 관계를 씁시다. 세근은 찐으로 합친 거, 자, 그리고 이제 둘 곱합을 해야죠. 둘끼리 곱하면은 A 제곱 R 이렇게 곱하면은 A 제곱 R 세제곱 이렇게 양 끝을 곱하면은 A제곱 R제곱이 되는데 우리 A제곱 R이 공통 인수가 되니까 이제 처음부터 아예 A제곱 R로 묶어서 씁시다. 자, 그럼 이제 A제곱 R로 이제 묶어주면은 이제 1 플러스 R 플러스 R제곱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A제곱 R이 공통 인수니까 A제곱 R로 아예 인수분해 해버려요. 자, 여기대로 A로 인수분해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둘, 셋, 곱을 하면은 A도 세제곱, R도 세제곱이에요. 자, 그럼 이제 세제곱은 그렇게 모양이 복잡하진 않습니다. 좀 줄 맞추고 싶으니까 이렇게 이제 쓸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합과 둘 곱합끼리는 1 플러스 R 플러스 R제곱이 공통인수라서 이제 뭐 A까지 해서 이제 A 곱하기 1 플러스 R 곱하기 R제곱이 공통인수라서 여기에다가 AR을 곱한 게 이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등비수를 이루는 세세합과 둘 곱합과 세세곱을 비교를 해보면 자, 여기 이제 뭐 근각에서 관계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수를 붙이긴 할 건데 일단 수 붙이고 씁시다. 자, 이렇게 되긴 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기역, 니은, 디귿이 이렇게 나올 텐데 자, 여기서 이제 기역분의 니은하면 이제 기역분의 니은하면은 실제로 여기다가 AR을 더 곱해주면 이제 앞에 여기 밑에 있는 바로 둘곱합에 해당이 되는 식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거의 세제곱이 디귿이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기역분의 니은을 해서 요 놈을 세제곱하면은 디귿이 됩니다라는 관계가 여기서 생깁니다. 자, 이렇게 AR의 곱을 이제 구해서 이제 K 값을 예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니은분의 기역분의 니은 하면은 2분의 1이죠. 즉, 요거를 이중해주면 2분의 1의 이 세제곱이 여기는 AR의 세제곱이 되는 거고, 이제 이게 K라고 이제 문제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로 이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통 등비수열이 이루는 세수를 가지고 합과 둘곱합과 그리고 곱을 이용하게 되면 이제 합과 둘곱합의 비율의 세제곱이 세세곱이 된다라는 거를 이제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셋이 차례대로 등비수열을 이루면 이제 저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는 형태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3차 반에서 세근에서 이제 나오는 거니까 그렇고요. 동시에 이제 이런 비슷한 관계가 좀 만들어지는 그 도형이 직육면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육면체의 세 모서리가 차례대로 등비수열을 이룰 때 이제 보통 세세합을 이용해서 모서리 합 그리고 둘곱합은 건너비를 구할 때, 그리고 여기는 세세곱은 이제 부피를 이용할 때 좀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아마 좀 어드밴스드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나중에 좀 공부를 해보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 뭐 등비수를 이루는 세수를 이제 가지고 문제를 다룰 때는 뭐냐, 앞에서 배웠던 대로
가운데 제곱이 양 끝의 곱과 같다라는 걸 좀 이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3차 방정식 세근이니까 모양이 이렇게 되는 것 뿐인 거고, 이제 보통 평범한 25-3번이나 25-2번 같은 문제를 풀 때는 이제 가운데, 우리가 등비수를 이루는 세수가 차례대로, 이 차례대로 이제 이렇게 이제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이제 가운데인 b의 제곱이 양 끝의 곱과 같다. 뭐 이런 식이 바로 만들어지겠죠. 자, 그리고 이제 a, b, c의 합이 2분의 7인 거고, 자, a, b, c의 곱이 1인 거니까, 그럼 내가 여기서 a, c의 곱이 이제 b의 제곱인데, 요 식에서 b의 세제곱이 바로 1인 거 알 수 있으니 b가 1이야. 자,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자, AC의 곱은 1인 거죠. 자, 그래서 세제곱해서 1이라는 수지 요거밖에 없고요. 자, AC의 곱이 1인데 여기다 1 대입하면 A 더하기 C가 2분의 5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더해서 2분의 5가 되는 것 중에 곱해서 1이 되는 게 하나가 있죠. 여러분들 예상 가능하나요? 이게? 자, 이게 분수꼴로 생각하면 이제 이렇게 찍어서 맞출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제 찍어서 못 맞추면 원래는 이제 여기 있는 이제 A와 C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A와 C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두 근의 합이 2분의 5가 되고 두 근의 곱이 1이 되는 이렇게 2차 방정식을 세워서 이 2차 방정식의 T의 값을 구하면 AC 값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구하셔도 되고요.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찍어서 맞출 수 있으면 그것도 뭐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다루시는 게 더 일반적이긴 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등비수율은 세수에 대한 합과곱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제 좀 가운데 제곱이 양 끝의 곱과 같다는 것만 세워도 어지간한 문제는 풀리고요. 이런 3차 방정식 같이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같이 둘의 합과 두 곱합과 세세곱의 조건을 강제하는 문제들은 이렇게 AR, AR 제곱으로 놓으시고 이렇게 식을 이제 풀어보시면 이제 어렵지 않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 더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대표 26번 볼게요. 이제 대표 26번 보면 우리가 이제 등차 수열에 대하여 이제 어떤 등차 수열의 이제 AN에 대하여 또 수열 BN의 2의 AN 제곱으로 나타내는데 우리 이제 오늘 수업할 때 자, 등차 수열은 요거는 그냥 2n-1이라고 하면 되죠. 첫 항이 1이고 공차가 2니까 2n으로 취급하고 저기 n자리 1 넣어서 1 나오려면은 이제 뒤에서 마이너스 1 해줘야 되고. 자, 그럼 우리가 bn이라는 수열은 자, 2에 2n-1 제곱으로 정의가 되는 거겠죠. 문제 따르면. 자, 그럼 선생님이 저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등비수열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an-1에서 an-1 제곱꼴에서 여기 있는 이 r이라는 수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 있는 식의 모양이 얼마든지 변형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문자로 아까 알려주진 않았습니다만 자, 여기를 이제 이런 꼴로 자, 여기 있는 R의 n-1제곱을 지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R분의 1 곱하기 R의 n제곱으로 생각하면은 요놈이 R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그리고 R에 따라서 여기 있는 이 n이라는 수가 n제곱으로 이렇게 나타내지는 게 아니라 보통 보면은 뭐 몇 n 뭐 이런 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으니까 실제로 여기 있는 이 어떤 지수가 이렇게 어떤 이제 수에 대한 이 지수가 이제 n에 대한 1차식 꼴이 되면은 얘네들은 다 등비수열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등비수열의 특징은 바로 저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비의 이제 거듭제곱에 해당하는 지수 자리에 n에 대한 1차식으로 이제 놓여져 있는 식이라면 이 n자리에 자연수 1, 2, 3, 4, 5를 넣었을 때 등비수열이 만들어진다고 이야기했고 공비는 어디까지 읽으라고 했냐면 n의 지수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읽으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EN-1도 이제 지수 자리에 n의 1차식 오니까 등비수열이고요. 공비가 4예요. 자, 됐죠. 그러면 이제 공비가 4니까 이렇게 공비가 4이고 초탕이 얼마인지는 저기 n자리에 1 넣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이제 그래서 초탕이 얼마고 공비가 4가 되면 등비 수열인지 찾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는 이제 이것만 알아보시면 문제 그렇게 막 이렇게 빡세게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제 좀 풀어보시고요. 자, 여기 이제 뭐 이제 26-3번 정도만 이제 좀 도와드리면 이제 대표 문장하고 다르게 여기 자, 등차 수열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니까 이제 이런 거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수열 B에는 이제 등차 수열 AN, 자, AN의 정체는 자, 공차 곱하기 N 더하기 뭐 얼마 꼴 이렇게 이제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꼴 나올 거고 수열 B에는 자, 여기에 이렇게 얘 거듭 제곱인데 여기는 지수가 dn 플러스 알파 꼴이 들어갈 거니까 요놈이 공비가 되는 등비수열이라고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조건에 의해서 공비가 금방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B1과 B5의 비율은요, 두 번째 조건에 의하면 B1분의 B5는 이제 16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나요? 자, 이렇게 16 차이가 나니까 이제 공비의 4제곱이 16이다. 그럼 4번 곱해서 16 되는 실수는 2 또는 마이너스 2죠. 이렇게 이제 되니까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2 또는 마이너스 2와 같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공비가 2 또는 마이너스 2고 그게 이게 D제곱으로 결정이 될 거니까 자, 여기서 2의 대제곱이 2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2의 D제곱이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는데 뭐 D의 값을 구하는 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공비가 2 또는 마이너스 2인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의 합이 124, 공비가 마이너스 1일 때 등비수열의 합이 마이너스 여기서 124가 나오게끔 하는 이제 수열 B의 값을 다 구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구할 거냐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조금 기억을 하고 있다면 어차피 조금 이따가 얘기를 다시 하긴 할 건데 이제 첫 번째 조건에 의해서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우리가 이제 공비 빼기 1, 자 이렇게 그냥 쓸게요. 자,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공비 빼기 1 그리고 첫항 곱하기 공비의 참 개수 제곱은 마이너스 1이었죠. 그래서 이제 공비가 만약에 1보다 작은 수이면 이런 순서로 바꿔서 쓰기로 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B1, B2, B3, B4, B5까지 합친 게 자, SO죠. 바로 해볼게요. 그럼 첫 번째 공비가 2일 때 공비가 2이면 자, 이렇게 되고요. 이제 첫 항이 뭔지 몰라요. 첫 항이 뭔지 모르니까 이제 B1이라고 써요. 그러면 2의 5제곱 마이너스 1하고 124. 자, 그러면 여기서 얘네들이 이제 31이니까 B1이 4일 거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31이거든요. 31의 4배에서 이제 124 나오니까 B1이 4. 또는 공비가 이제 마이너스 2일 수도 있잖아요. 이제 두 가지라서 다 따져줘야겠죠. 자, 그럼 이번에 요걸로 갑니다. 1 빼기 공비분의 자, 그 다음에 B1 첫항 뭔지 모르고 1 빼기 마이너스 2의 5제곱 하시고 이게 124. 자, 그럼 B1 곱하기 자, 요거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32에 1 1에서 마이너스 31 빼는 거니까 33인가요? 자, 그래서 B1 곱하기 33은 여기 3 곱하기 125와 같습니다. 자, 그럼 B1의 값이 이제 뭐가 되냐? 11분의 125가 되겠네요. 아, 왜 125라고 해도 비싼데. 자, 다시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33으로 나누면 여기가 11의 배수인가? 그렇진 않죠. 자, 그래서 이제 124, 11분의 124이겠죠? 이거 11로 안 나눠떨어지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다 생각을 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B1이 4이고 공비가 2일 때부터 따지시면은 구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좀 확인해 봅시다. 자, B1이 4이고 공비가 2면은 B의 N제곱 B1은 자, 첫 항이 4고 공비가 2인 이런 애들이니까 자, 얘를 2의 거듭제곱으로 정리하면 2의 제곱 더하기 n-1제곱 해서 2의 n 플러스 1제곱이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a의 정체는 n 플러스 1인 거죠. 이제 공차가 1이면서 이제 첫항이 2가 되는 뭐 이런 애들이 될 텐데 자, 요거 이용해서 이제 이 구항을 이제 바로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는 여기대로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제 공비가 이렇게 2의 마이너스 2의
몇제곱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거 할 필요도 없었네? 공비가 이렇게 2라고 생각해서 이제 풀어도 이제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공비가 2라고 생각해서 풀어도 되니까, 뭐 요건 굳이 안 해도 되겠네요. 이거 2의 거듭제곱으로 굳이 표현을 하려면 지수 자리에 자연수가 오는 게 아니라 좀 복잡한 모양이 오게 되니까 요거는 버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것만 해서 구항이 얼마인지 알아내시면 될 것 같아요.